백 오브 월드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카운트 팩터라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카운트 팩터라이저. 네, 카운트 팩터라이저. 네, 네, 카운트 팩터라이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운트 팩터라이저다. 그래서 이 링크를 먼저 달고요. 이건 여러분이 네,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하고 이 링크에 카운트 벡터라이저. 그래서 네, 네. 보면은 이제 convert a collection of text document, 텍스트 다큐먼트가 있을 때 이거를 어, 네, 이것은 잠깐만요. 네, 이것도 이 위에 네, 큰 대분류를 만들어 두고 BOW back of word,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ount vectorizer. 예, 이렇게 네, 참 이 마크업 랭귀지가 편합니다. count vectorizer. 네, count vectorizer. collection of text document를 matrix of token count로 바꾼다. 네, 일종의 숫자들로 바꿔준다. 숫자로 행렬을 바꿔준다. This implemented produces sparse representation of counts using 네, sparse CSR 메थ드. sparse 하다면 띄엄띄엄. 네, 스파스는 0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트릭스인데 0이 많고 0 이외의 숫자가 별로 없는 네, 그런 0으로 거의 대부분이 0인 그런 매트릭스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you do not provide a prior dictionary and you do not use any analyzer that does some kind of feature selection, then the number of features will be equal to the vocabulary size found by analyzing data.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모델에서 피처와 네, 단어 숫자가 비슷해진다. 그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토라이저를 우리가 이제 먼저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벡토라이저를. 그래서 그렇죠? 네, 텍스트 카운트 벡토라이저인 거죠. 네, 이거니까 이걸 여기 페이스트를 하고 그렇죠? 카운트 벡토라이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거를 네, from 네, 이렇게 해주고 이걸 한 다음에 그러니까 from sktrun feature selection 텍스트에서 여기서 import count vectorize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tokenized sentence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okenized sentence는 이제 우리 오리지널 네, 네, 그냥 원래 텍스트를 문단으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퍼스가 우리의 코퍼스가 우리가 가진 코퍼스가 일단은 토크나이즈드 센턴스라고 하고요. 네, 토크나이즈드 센턴스라고 하고 뭐 원래 그냥 이해하기 쉽게 코퍼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쉽게 하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 팩토라이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 코퍼스를 카운트 팩토라이즈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네, fit 트랜스폼을 하는데 뭘 트랜스폼냐면 우리 이제 코포스를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코포스를 트랜스폼 하는 거죠. 네, 트랜스폼에서 이제 트랜스폼을 뭘로 하느냐? 네, to array
어레이로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네. 11 스파스 매트릭스 나오죠. 이제 문장이 4개가 있는데 1이 있고 0이 있고 이제 길이는 다 같아요. 네. 이제 길이는 같은데 네, 참 길고요. 근데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3이고 한번 프린트 네. 해보면 네. 길이는 같고 1이 있고 0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여기는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얘네들이 단어 리스트는 4개가 똑같아요. 단어 리스트가 있고 단어 리스트 순서대로 어떤 단어들이 몇 번 나왔나 라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카운터 벡터라이죠. 네 이걸 좀 네, 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즈 한 거를 우리가 네, 보케뷸러리 네, 네, 보케뷸러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네, 넘버 벡터니까 벡터라고 해주고 벡터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네 하면은 네 보케뷸러리 하면 이제 올은 0번째 위치, 어라운드는 1번째 위치, B는 2번째 위치, 블라인드는 3번째 위치. 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는 all around. 이게 이제 ABC 순인 거죠. all이란 단어와 around 단어가 한 번씩 나왔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0, 1, 2. 예.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단어가 이제 맨 마지막에 6월인데 6월이 42번째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는 42번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장에는 유어가 등장한 2번 등장했네요. 유어 2번 등장했죠. 세 번째 문장에는 여기 유어란 네, 맨 마지막 유어가 한 번 등장하고요. 한 번. 네, 여기 보면서 여기도 네, when your text is 한 번 있죠. 여기도 네 번째 문장에 유어가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한 번.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순서가 있고 0번부터 42번까지 네, 우리 단어들이 42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43개의 단어 0번부터 43개의 단어를 0번부터 43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각 문장마다 0번부터 43번까지 단어가 각각 몇 번씩 등장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스파르스 매트릭스예요. 예. 이게 모든 단어들을 다 모아서 넘버링 해야 되는 한 문장에는 들어간 것들보다 안 들어간 것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0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2번씩 들어간 단어들도 있고 한 번씩 들어간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코퍼스를 어레이로 바꿔주는 작업을 네, 했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즈를 한 거죠. 그래서 네, 텍스트를 매트릭스로 토큰 카운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네, 0번째 있는 거 하나. 그렇죠? 올이란 단어는 맨 첫 번째 문장에만 나오고 나머지 문장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네. 좀 더 심플하게 한번 심플한 이게 전체 단어를 사용해서 너무 많아요. 좀 심플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일단 어, 네,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워드 팩. 네, 너무 기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네, 하고 벡터 보캐블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워드 백 있죠? 이거 이제 쉐입을 보면 쉐입을 보면 이제 4개, 그렇죠. 43개, 단어가 43개 있고 이게 4개의 문장인 거죠. 4개의 문장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 곱하기 33 매트릭스인 거죠. 사실 4 곱하기 33 매트릭스. 그리고 이게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토보드를 한번 빼보고 해보겠습니다. 스토보드 빼보고. 그래서 텍스트를 코퍼스를 하고 텍스트는 코퍼스를 쓰고 이제 좀 네, 여기 스토보드가 너무 많으니까 스토보드를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또 아까처럼 카운트 벡터라이저 하는 데 스토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톱 워드는 이제 잉글리쉬에서 스토보드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이제 프린트 네, 코퍼스가 아니라 이게 텍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팩트가 되고요. 네,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써서 이제 fit을 한 거죠. 텍스트를 이제 트랜스폼을 한 거예요. 어레이로 트랜스폼을 해서 보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프린트 네,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워드 100으로 하고 이것도 워드 100으로 지워주고 워드 100으로 하고요. 이것의 쉐입을 보겠습니다. 프린트 워드 100 쉐입을 보면 이건 이제 훨씬 스토보드가 4 곱하기 16 네, 스토보드 빼니까 확 줄어들었죠. 스토보드 빠진 보키블러리가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팩트니까 보카블러리 네, 그래서 네, 총 16개 단어가 있는데 이제 블라인드가 0 그래서 이제 네, 두 번씩 나온 단어들이 없네요. 그렇죠? 이제 훨씬 인포메티브한 네, 두 번씩 나온 단어들이 없이 스토보즈만 빼도 확 이렇게 간단해지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토보즈를 빼서 했더니 이제 굉장히 간단해지는 네, 아주 보기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스토보즈 빼서 해봤으니까 이제 위에 렘마타이즈 된 걸 또 해보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장에는 0, 1, 2, 3, 4, 5, 6, 7, 8 인포머티브 단어는 다섯 번째, 여덟 번째밖에 없어요. 첫 번째보다 매트릭스하고 룸 그렇죠? 매트릭스하고 룸 두 번째 문장에는 의미 있는 단어가 0, 1, 2, 3, 4 룩하고 5, 6, 7, 8, 9, 10 룩하고 텔레비전 트루스 네 이런 게 이제 인포머티브한 단어다. 네 마지막 단어에는 이제 블라인드라는 게 또 인포머티브하고 네 그렇게 인포머티브한 단어만 뽑아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을 해보면 네,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을 해보면 TF-IDF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TF-IDF. 그래서 네, 네, TF 네, IDF. TF-IDF란 뭐냐? TF-IDF 네,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다. TF-IDF. 그래서 네, 네, TF-IDF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TF-IDF는 in information retrieval에서 TF-IDF는 short term frequency is a numerical 네, 한번 일단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F-IDF를 가져오면 네, 네, 이렇다.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에 대한 거고 TF-IDF, also TF-IDF 곱하기 TF-IDF, TF-IDF, TF 여러 가지 형태로 쓴다. short for term frequency, 얼마나 자주 오느냐. 그 다음에 inverse, term frequency의 inverse of document frequency, 얼마나 많은 다큐멘트에 나오는 건가 하는 거를 곱한 거다. 네. 얼마나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단어들이 나온 횟수, 그 다음에 단어들이 나온 문서의 숫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단어겠죠. 그렇지만 모든 다큐멘트에 그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큐멘트 분석하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다큐멘트에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는 많이는 나오는데 특정 다큐멘트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텀 프리퀀시는 높고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낮은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텀 프리퀀시의 인버스 오브 다큐멘트 프리퀀시의 역수를 곱하면 얼마나 그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TF-IDF는 Numerical Statistics인데 네, 어떤 숫자로 된 통계치인데 이건 뭐냐면 intended to reflect, 뭔가를 반영하려는 거. 뭔가를 반영하면 how important word is to document in a collection of corpus. 그래서 특정 다큐멘트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다큐멘트에 다 나오면 안 되고 그러면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텀 프리퀀시에는 비례하고 다큐멘트 프리퀀시에는 반비례, inversely proportional 하니까 두 개를 곱한 거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TF-IDF, 네, term frequency, 네, 네, 그래서 the weight of the term that occurs in the document simply proportional to the term of the,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The specificity of term can be quantified. 그래서 inverse function. 그 단어가 얼마나 구체적이다. 모든 문서에 나오죠. 구체적인 하는 것은 네, inverse function이죠. 얼마나 많은 다큐멘트에 나타났느냐. 많은 다큐멘트에 나타날수록 제너럴한 단어고 특정 다큐멘트에만 나타난 단어는 스페시픽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은 당연히 네, term frequency에다가 TF-IDF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네, 네 정해져요. term frequency. 그래서 definition. 네, 이 공식을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네, 이 공식을 보면 네, 대략 네, 분자 FTF는 단어들이 얼마나 로우 카운트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다큐멘트에 나왔는지 네, 넘버 오브 다큐멘트다. 네, 그래서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1 아니면 0이다. 그래서 텀 프리퀀시는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형된 값도 쓴다. 네, 텀 프리퀀시는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인버스 프리퀀시는 이렇게 된다. 로그의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네, 전체 단어 숫자에서 이게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느냐. 그렇죠? 토탈 넘버 오브 다큐멘트에 이건 뭐냐? 넘버 오브 다큐멘트 where the term T라는 단어가 T라는 텀이 몇 번 나타나느냐. 네. 그래서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ITF, IDF 이렇게 표현이 된다. 네. 그래서 네, TF, IDF는 이렇게 된다. 네, TF, IDF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TF는 네, TF는 네, 이렇게 생겼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냥 뭐 함수 거죠. 네. 네.
네, tf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f는 이렇게 된다. 네. 물론 여러분이 사실 이 함수를 어쩌면 몰라도 돼요. 사실은. 네. 몰라도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코드가 다 이런 함수를 알고 있어요. 계산을 해주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네,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죠. 어디에 있는지는 나쁠 건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TF-IDF를 한번 보면 TF-IDF 네, TF-IDF를 우리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렇죠. TF-IDF를 그렇죠. 가져와야 되니까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네, 이걸 가져오는 거고요. 네, 그래 이 부분이죠. 텍스트 네, TF-IDF 팩토라이저 이걸 이제 여기서 가져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from 해서 텍스트까지 한 다음에 import TF-IDF 팩토라이저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TF-IDF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코포스를 코포스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정의한 코포스를 네, 우리 정의한 코포스는 그렇죠. 네, 코포스는 토크나이즈드 센턴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토크나이즈드 센턴스를 가져와서 토크나이즈드 센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크나이즈드 센턴스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물론 꼭 네, 코포스를 이걸 가져와도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토크나이즈 센턴스를 가져와서 코포스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F-IDF를 한번 네, TF-IDF 밸류를 계산하면 우리 공식은 있는데 그 공식을 다 이제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TF-IDF 토크나이저를 가져와서 네, TF-IDF 토크나이저를 가져와서 fit 한 다음에 코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단어들마다 TF-IDF를 보면 print 네, TF-IDF를 한번 보는데 네, TF-IDF 밸류를 transform 네, 네, fit transform 하는데 이걸 코퍼스를 네, 이거를 to array로 네, 숫자로 네, array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네 이렇게 네,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 문장별로 나온 단어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네, TF, IDF value의 보캐뷸러리를 한번 보면 네, 보캐뷸러리를 보면 이제 단어별로 네, 보캐뷸러리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단어들 네, 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네, 단어들 순서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대로 그냥 이게 없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단어 순서들이 있으니까 네, 각 문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각 다큐먼트죠. 얘네 하나가 각 다큐먼트에서 전체 코퍼스에서 각 다큐먼트별로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좀 네, 많죠. 그러니까 스토어보드를 좀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스토어보드를 좀 빼서 스토어보드를 좀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네, 이번에는 네, 카운트 팩토라이즈를 하는데 좀 스토어보드를 빼서 네, 스토어보드를 네, 뭐는 네, 잉글리시 해서 하면 이제 좀 네, 훨씬 더 간단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왔고요. 네, 이거의 쉐입을 한번 보면 쉐입을 보면 이제 4개의 문서에 16개 단어 예, 16개 단어에 대해서 문장별로 16개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렇게 나왔고 이게 뭔지 모르 이 단어가 참 중요하네요. 그래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중요한데 뭔지 단어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한 대로 T, TF, IDF의 value의 vocabulary 보면 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0, 1, 2, 3, 4, 5 다섯 번째 0이 5번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네, 룸이라는 단어도 매우 등장하고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전체 통틀어서 이제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룸이라는 단어가 제일 점수가 높네요. 그렇죠? 네, 이 다큐먼트에만 이렇게 들어와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점수들이 비슷비슷해서 이게 TDF, IDF 스코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별로 문장별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